네. 운영진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저기 503호에 있고요. 오피스 아워는 화목 1시 15분부터 2시 반까지입니다. 그다음에 뭐 그냥 워크인으로 찾아오셔도 되는데 예약하시면은 그 예약하신 분을 우선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다음에 강의 조교는 어렵게 모셨습니다. 저희 그 데이터 마이닝 수업 때 에이스였던 이은경 조교님이 이제 이제는 강의 조교로 수교를 하시게 되겠고요. 조교님 오피스 아워는 수요일, 금요일 10시 반부터 11시 45분까지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재수업과 마찬가지로 일단 스노우보드에서 공지나 그다음에 과제물 수거, 수업자료 업로드 모두 하고요. 그다음에 질문 답변, 수강생들끼리의 질문 답변을 좀 먼저 우선시하는 것이 제 강의 철학이라서 교과 내용 관련 질문이 있으면은 포럼에 Q&A 게시판을 만들 테니까 거기서 올리시고 일단 수강생들끼리 자유롭게 토론하시는 걸 배려를 하고요. 그래서 실명으로 질문이랑 답글 모두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저는 그 게시판에서 제가 대응을 해야 되는 뭐 숙제 오탈자 관련이는 강의 노트 오탈자 관련이 아니면은 웬만하면 대응하지 않고 학생 간의 질문 답변을 기다린 다음에 강의 때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랩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민감하고 긴밀한 내용에 대하여만 다이렉트 이메일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난 그래도 교수님과 직접 얘기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오피스 아워나 아니면 이 수업 끝난 직후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업 때 질문하시는 것도 제가 기록해 뒀다가 가산점에 반영합니다. 그다음에 저희의 소프트웨어는 R입니다. 파이썬이 아니라 R을 고른 이유는 가장 빠른 시간에 그 구현된 결과를 가장 짧은 코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주로 지금 다룰 데이터가 이미지나 내추럴 랭귀지가 아니고 타빌러 데이터거든요. 엑셀 테이블 같은 타빌러 데이터를 가장 짧은 코드로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역시 R입니다. 두 가지 이유고 만약에 파이썬으로 하시고 싶다면 저는 이 수업을 잘 따랐다면은 파이썬의 뭐 사이클만 매뉴얼 한 1분 읽고서 바로 그 패키지에 있는 함수를 바로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파이썬에서 어떤 뭐 데이터 프라임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런 거를 하려면은 내일 하는 수업이 빅데이터 통계 분석에서 판다스나 아니 넘파이 같은 파이썬 기초 라이브러리를 약간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조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다 R 깔려 있으신가요? 영문판 깔려 있어요? 한글판이에요? 자, R은 오픈 소스죠? 자, 파이썬도 오픈 소스입니다. 오픈 소스는 여기다가 전화해서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세스는 물어볼 사람이 있습니다. 오픈 소스는 직접 찾아야 돼요. 직접 찾으려면은 오류 메시지를 구글링 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류 메시지가 보통 영문으로 뜰 경우에는 구글링 하면은 비슷한 오류를 겪은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웬만하면 영문판 설치를 권장드립니다. 이건 그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업계의 어떤 일원으로서 프로로서 성장하시고 싶다면은 다른 모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다들 RStudi오는 설치하셨나요? 좋습니다. RStudio 편하죠? 그다음에 이건 사이드 얘기인데 RStudio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RStudio도 개발하고 R 마크다운도 개발합니다. RStudio는 개발 환경이고 R 마크다운은 재현 가능한 문서를 만드는 환경이죠.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재현이 너무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이걸 언어를 굳이 R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RStudio 회사에서 RStudio라는 소프트웨어 이름을 바꿨습니다. 화통가 이렇게 바꿨고요. 이제 몇 달 뒤인지는 모르겠는데 RStudio 상에서 파이썬도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R 마크다운에서도 똑같이 뭐 파이썬, 그다음에 파이썬을 포함한 또 다른 랭귀지들도 지원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영문판 설치하시려면은 다른 방법은 없고
현재 있는 R을 지우신 다음에 크랭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치하실 때 설치 언어를 선택하세요 나오잖아요. 거기서 한국어가 아니라 잉글리시를 선택하시면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영어로 깔립니다. 다만 숙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그 개발 환경이 너무 제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을 하기 위해서 콜앱상에서 R을 구동할 수 있는 환경상에서 숙제를 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강의 노트에 있는 요 주소 쳐보시면은 원래 콜앱은 파이썬 기반이잖아요. 네, 이걸로 들어가시면 콜앱에서 R을 켜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그 학생들 간의 질문 답변 이외에 또 다른 것에서 질문 답변을 구할 수 있는 소스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추하는 질문 답변 방은 이 데이터 분석 Q&A 네트워크 여기고요. 여기는 오픈 카톡방이 원래 정원이 1,500명이에요. 여기는 거의 언제나 1,500 풀이 차 있고 가끔씩 나가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이 생기거든요. 그때 들어가 계시면은 데이터 분석으로 밥 벌어 먹고 사시는 분들의 어떤 인사이트풀한 질문 답변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가장 강추하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좀 통계 분석 방법들 이용해서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보건 아니면은 보건 경제 아니면은 뭐 교육 아니면은 바이오 인포메틱스 이 정도 계시고요. 여기는 제 느낌으로는 학부생에서 대학원생 사이 분들이 좀 취업 관련한 정보를 많이 공유하시는 커뮤니티 같고요. 그다음에 요 링크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아르바이트 정보가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또 여기 이 바닥에서 취업하려면은 인턴 경험 같은 거 좀 중요시 하잖아요. 이렇게 공모전 하는 것도 인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여기서 잘 찾으면은 한 번에 인턴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나머지 페이스북 커뮤니티나 기술 블로그는 참조하시고요. 그러면은 오늘 이번에 다룰 이 수업을 배우고 나면 어떤 응용이 가능한지 잠깐만 다뤄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과목이 보통 어디서 열리죠? 통계, 산공, CS 보통 이런 데서 열리는데요. 특히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용어 자체는 상공과나 경영학과에서 옛날부터 많이 써왔습니다. 대개 제가 통계학과 대학원을 들어가고 빅데이터라는 이야기가 없던 시절 2010년 정도인데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 뜬다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나눴었냐면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편의점에서 맥주 옆에 기저귀를 놓으니까 둘 다 매출이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데이터 마이닝 예로서 기저귀 옆에 맥주를 넣거나 정확한 버전은 기억이 안 나요. 아니면 맥주 옆에 기저귀를 놓으면 둘의 매출이 다 올라간다. 왜냐하면 기존 자료를 봤을 때 맥주랑 기저귀의 그 구매의 상관관계가 높아가지고 여러분 이유를 짐작하실 수 있나요? 뭔가 기저귀를 사러 오는 층이 보통 뭐 부모라고 하면 그 부모님이 애 돌봐야지 나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맥주를 같이 사는 어떤 시나리오가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말은 어떤 기술 용어를 지칭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진짜로 채굴해가지고 돈이 될 만한 무언가를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발굴하는 과정 자체를 보통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은 어떤 돈이 될 만한 거를 채굴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5개를 잡았습니다. 하나가 분류, 하나가 회귀, 하나가 이상 탐지, 그다음에 하나가 분집화, 나머지 하나가 기억이 안 납니다. 어차피 추천. 네, 얘네들은 어떤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처럼 정확하게 정의가 된 용어들은 아니에요. 이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 요소는 많습니다. 그냥 어떤 실체적인 뭐라 그러냐? 비즈니스적 목표가 5개인 거예요.
그래서 분류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분류는 뭡니까? 개나 고양이 같이 순서를 구분할 수 없는 범주형 변수를 x가 주어졌을 때 예측하는 게 분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엑스레이 사진이 주어졌을 때 나이 같은 거를 예측하는 게 보통 회귀 문제죠. 연속형의 y를 예측하는 문제. 그다음에 아, 이렇게 주어진 정보가 있을 때 그 고객한테 어떤 아이템을 노출시켜야 우리 회사의 매출을 최대화시킬 수 있을까? 추천 문제고요. 추천 문제를 앞에 분류나 회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도학습 이렇게 바로 이퀄이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추천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비지도학습이라고 부르는 X의 분포만 잘 추정하는 문제로도 추천을 풀어나갈 수가 있고, 아니면은 X가 주어졌을 때 샀다 안 샀다를 예측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도 추천 문제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밴딧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커저 인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X가 주어졌을 때 단순히 Y를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X가 있고 제품의 정보가 있고 내가 어떤 액션을 해야 Y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Y는 아직 우리한테 습득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관찰할 Y를 어떻게 하면 최대화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게 커저 인퍼런스랑 밴딧이거든요. 조금 이렇게 거칠게 말하면 저는 이 커저 인퍼런스 밴딧의 관점에서 추천 문제를 좀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집화는 사실 우리 수업보다는 다별령 자료 분석에서 좀 다룰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떤 레이블이 없는 그냥 유클리드 공간에 점으로 찍을 수 있는 녀석들에 대해서 얘네들을 뭉태기로 나누는 거를 분집화라고 하죠. 이게 여기 그림에 제가 캡처로 올려둔 거는 그냥 일상생활의 뉴스 기사에서 볼 수 있는 뭐 추천이나 분류나 아니면 분집화의 예 같은 거 올려둔 건데, 시간 관계상 뭐 디테일하게 읽는 거는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재밌으시면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다음에 이상 탐지는 뭐냐? 이건 철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조면은 정상 제품과 불량 제품, 그다음에 헬스케어면은 조금 건강한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이커머스에서도 이상할 수 있죠. 사기 거래를 하는 사람, 아니면은 컨텐츠별로 뭔가 모니터링을 한다면 평범한 컨텐츠랑 대박난 컨텐츠, 대박난 컨텐츠를 이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대박이 터질 수 있나 연구하고 싶죠. 어쨌든 이상 탐지 또한 이상 탐지를 알고리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유클리드 공간에서 점 하나가 밖에 그 똥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이렇게 이상으로 정의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면은 요 메인이랑 똥 벗어난 요 녀석을 메인에서 벗어나 있다는 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문제가 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미 벗어난 녀석을 지금 우리는 추상적인 점으로 보고 있지만, 현업들은 이 점 하나하나에 실제 어떤 제품 정보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제품 정보를 보고서 알아서 여기는 비정상, 정상, 정상 이런 식으로 Y를 매긴 다음에 지도학습의 관점으로도 또 이상 탐지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여러 기술 요소가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저희가 주로 염두에 둘 것은 특히 지도학습 문제입니다. 지도학습은 뭐냐? X가 주어졌을 때 Y를 잘 예측하는 문제고, 조금 더 원리적으로 얘기하자면은 X가 특정 X로 주어진 상황에서의 Y의 조건부 확률 분포를 잘 추정하는 문제를 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늘 지도학습을 많이 하다가 비지도학습을 조금 다루는 건데, 작년의 경우에는 지도학습까지 하니까 진도가 다 끝나더라고요. 아무튼
비지도학습은 다별량 통계 분석에서 계속 다룰 그 공간이 있으니까 지도학습을 잘 다루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항목에서 뭘 하느냐? 지도학습에서 고려할 사항은 사실 여러 곳만 보면은 성능이 지상 최대 목표이긴 한데 목표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를 다 따져야 됩니다. 구동 시간도 따져야 되고 이 모형이 해석 가능한지도 잘 따져야 됩니다. 다음에 사람들이 이미 많이 깨달아서 알고 있는 사실은 비디오, 텍스트, 이미지는 웬만하면 딥러닝이 잘 하는데 전형 데이터는 다른 것도 많이 잘해요. 그래서 이 논문을 예제로 갖고 왔는데요. 자, 여기 지금 혹시 여기 출처를 밑에다가 회색으로 써놨는데 여러분한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Deep Neural Networks and Tabular Data on Survey인데요. 가로축을 보시면은 트레이닝 타임이에요.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그 최적의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뭔가 우리가 보통 훈련이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개를 넣었을 때 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무언가가 만들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밑에를 보시면은 스케일이 로그 스케일이에요. 한 칸으로 갈수록 계산 시간이 10배가 늘어납니다. 뉴럴 네트워크 계열이 주로 오른쪽에 있죠. 자, 그다음에 Y축을 보시면 아큐러시입니다. 물론 아큐러시라는 거는 수업 시간에 정확히 정의를 할 건데 일단은 그냥 신문기사 보면 아큐러시 몇 %를 달성해가지고 뭐 1등 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니까 거의 아큐러시 맞고요. 어떤 것들이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계산 시간이 적으면서 아큐러시가 높은 게 좋겠죠. 즉 좌상단에 있는 게 가장 우리가 좀 선호할 만한 알고리즘인데 어때요? 좌상단은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그래도 빠른 녀석들이 한 여기 이쯤에 있고 그다음에 조금 느리긴 해도 최고의 성능을 달성한 녀석들이 위에 있죠. 얘네들 이름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네들이 주로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것들입니다. 음, 어, 어, 아주 실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아마존 웹 서비스 AWS에서 서버를 빌려다가 모델 하나를 만들어야 돼. 같은 성능을 가지는데 여러분들은 1억의 예산을 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1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서도 비슷한 성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도구만 아는 사람보다 여러 개의 도구를 알고 이 상황에 맞는 내가 진짜로 회사에서 쓸 수 있는 예산, 그다음에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정확해야 되는지를 좀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런 다양한 대안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또 비슷한 예제입니다. 요거는 통계적 기계학습 때도 잠깐 갖고 왔던 예제인데 AI가 이 스네이크 오일이라는 건 보통 쓸모없는 것에 대한 비유인데 그러니까 스네이크 오일이 뱀 기름인가요? 뱀 기름이 왜 쓸모없는 것이라는 말을 쓸모없는 것에 대한 비유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이 태스크는 이겁니다. 사람들의 9살까지의 어떤 정보를 모아요. 태어나서부터 9살까지의 정보를 모으고 그 다음에 Y로 예측하는 게 뭐냐, 이 사람이 한 6년 뒤쯤에 이 사람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범죄를 일으킬 것인가 아니면은 자 퍼포먼스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그다음에 어디 보자 어, 그 사회적인 어떤 이 사람이 몇 년 뒤에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인가 예측을 한 대회를 해봤어요. 근데 결과가 어떠냐? P차가 X가 13,000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알고리즘을 만들었을 때 여기서의 그 성과 지표는 아마 Y가 연속형이었나 봐요.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에서 보던 RSQ입니다. 분모는 SST고
분자가 SST 빼기 SS인가? SSR. 그 분모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SS이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X를 무시하고 무조건 Y의 평균으로 예측할 때 에러거든요. 평균으로 예측할 때보다 에러가 몇 퍼센트나 좋아지는가가 직관적으로 알수있는데 파란색이 13,000개 피치 모두 써가지고 뉴럴 네트워크 모델로 들렸을 결과입니다. R-square가 높아봐서 0.23입니다. 그다음에 그 회귀 분석 때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0.23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네. 단 4개의 피차만 썼을 때는 몇이냐? 0.23보다 별로 안 떨어집니다. 연두색 라인이 0.23, 연두색 라인이 그냥 4개의 피차만 써가지고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 돌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써서 피차를 많이 집어넣고 트레이닝 타임을 많이 해가지고 큰 모델을 돌리는 게 능사가 아닌 데이터들이 분명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저희 바로 다음 장에서 저희는 요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모델을 갖고 와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를 바로 다음 챕터에서 프리딕션 에러는 베리언스 플러스 바이어스 제곱 더 이리듀스블 에러라는 그 이론적인 틀로 한번 바라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9살까지의 자료로 이후에 사회경제적인 무언가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9살까지의 정보로 성인 때 뭘 할지 예측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죠. 9살 이후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환경과의 인터랙션을 겪는지가 그 이후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운 같은 것도 많이 따르고요. 기본적으로 17쪽에서 보신 예제는 데이터에서 이 베리언스 플러스 요 에러 텀의 분산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본적인 SSE가 클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제가 너무 뜬구름 잡고 있죠. 죄송합니다. 네. 이게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그래서 회계 문제에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irreducible error라는 용어로 탄생할 거고요. 그다음에 분류 문제에서는 베이지 에러라는 말로 이 데이터셋이 근본적으로 풀 수 없는 한계를 한번 이렇게 정량화 시켜볼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시 등장할 용어니까 뭐 지금 열심히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 이 타겟은 일단 이 과목을 처음 만들 때는 3, 4학년에 타겟을 했는데 3학년 학생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이번에는 좀 4학년 학생을 타겟팅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아. 계속 3학년 학생을 타겟팅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전필까지 있었다면 3학년 들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저희가 가르칠 키워드는 이 지도학습 방법론들 뿐만이 아니라 이 특히 지도학습을 바치는 기초이론. 아까 잠깐 보여드린 다이어트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나 분할 성능 지표 같은 것 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이 다양한 방법론들을 이해하는 이름만 봐도 전혀 서로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거잖아요. 저의 목표는 이 방법론들에 대해서 여러분만의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분명 얘네들은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이렇게 스탠드얼론한 게 아니라 각자가 좀 관계가 있고 뭐라 그러야 돼? 이 방법론들의 계열을 이해하면 분명 여러분들이 실무에 갔을 때 무엇을 쓸지 더 빠르게 결정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예제가 있냐? 누가 y 빼기 y 햇 제곱만 손실함수로 쓰면 너무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동료가 아니고 여러분의 팀장님이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통계학을 전공하지 않은. 네. 여러분들이 y 빼기 y 햇 그냥 절대값 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팀장님을 만날 수 있어요. 네. 근데 특정 기준으로 봤을 때 제곱이 되거나 절대값이 될 수 절대값도 나름대로 그 확률 분포의 어떤 기반한 손실함수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 자격증 준비할 때처럼 얘의 장점, 단점 이런 거를 열거하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어디서 나왔고 어떤 원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의점과 장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뭐라 그러죠? 스토리가 있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왜 분류 문제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함수를 안 쓰나요? 데이터 분석 Q&A 네트워킹 오픈 채팅방에서 주로 물어보는 질문이 제로원을 예측하는 건데 왜 그렇게 복잡한 P, 로그 P 뭐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를 쓰느냐? 그냥 제로원에다가 뭐 이렇게 제로 또는 원인 y 햇에다가 그냥 내가 예측한 확률은 P 이게 제곱하면 안 되느냐? 묻는 사람 있어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는 분류 문제에서는 뭐 오차제곱 손실함수가 적합하지 않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식으로 답을 하긴 하지만 가끔은 분류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오차제곱 손실함수 쓸 때도 있거든요. 네. 물론 저는 그래도 되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뭐라 그러냐 음, 그냥 팀장이 시켜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쓰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를 확률론적으로 아니면 수립통계적으로 어, 생각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제 과목의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실용적으로 라이지비안과 랜덤 포레스트 차이는 뭐냐? 예를 들어서 랜덤 포레스트는 10초 만에 돌아가던데 라이지비엠은 30분이 걸린다. 그럼 라이지비엠을 10초 만에 돌릴 방법이 없을까? 그 챕터 8에 나가시면은 근본적으로 라이지비안과 랜덤 포레스트는 이 빈열적인 알고리즘과 병렬적인 알고리즘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기계학습 기초 이론들은 모두 IID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ID 데이터가 아니면 데이터를 IID인 것처럼 가공을 하고 IID라고 믿고 무언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그 철학에 맞춰서 생각하면은 시계열도를 5컬러로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다음에 물론 이 과목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학부 과정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실무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또 다른 경험과 의사소통 경험들이 중요한데요. 15주 안에 모든 걸 커버하기는 힘들어서 일단 저희 집중적으로 수업 시간에만 커버할 수 있는 거를 커버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뭐 외부 활동을 통해서 더 이쪽 그 진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경험을 쌓으시는 걸 권합니다. 그다음에 물론 대학원도 좋고요. 그다음에 선수지식 및 경험은 제가 그 강의 계획서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미적분과 행렬 연산 통계 수학을 통해서 좀 숙달을 해 있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확률 분포와 최대 가능성 추정량에 대한 그 수리 통계적인 지식을 조금 훈련을 받으셨기를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통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R을 조금 다뤄보신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파이썬이나 논사서도 괜찮습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배웠다면 R은 그렇게 배우기 어려운 언어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뭐 권장되는 거는 다른 3, 4학년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론 과목들은 각자가 어떤 현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다 보면 저 과목이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통계과 뭐 복전을 하시건 부전을 하시건 심화 전공을 하시건 뭐 이렇게 많이 들으면 많이 들으실수록 이 과목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평가와 과제는 다른 제 과목과 동일합니다. 자, 어디 보자. 과제는 일단 저의 과제는 늘 5회인데 첫 과제는 그냥 기초 과제입니다. 그 뭔가 구글 콜앱 R 세팅하는 뭐 관련된 문제는 아니면은 기초적인 그냥 분포 하나에서 최대 가능도 수정량 계산하는 문제 이 정도고요. 1, 2, 3, 4 숙제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보통 실질적으로 4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 3인 한 조로 편성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과제 중간 기말이 이퀄 웨이트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질문을 포함해서 우리의 이건 지워주세요. 타수강생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정확히 말하자면 오픈소스 정신을 잘 실천하시는 행위에 대해서 강한점을 부여합니다. 그다음에 출석은 뭐 다들 열심히 오시리라고 믿고 뭐 한두 번 정도는 뭐 사정이 있어서 빠질 수 있겠지가 저희 출석 철학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합칙에서 보시듯이 출석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자동으로 F가 되는 사실은 잘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과제는 주로 저희 주교재의 연습 문제 위주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론은 수기 작성하고 코딩 과제는 뭐 구글 클럽상에서 수행하고 아이파이썬 노트북 형태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그냥 숙제 0을 수행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거라서 넘어가고요. 실습 환경 점검 다시 한번 이렇게 주목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릴 사항은 일단 숙제도 구성이 가장 필요합니다. 다만 다른 과목과 달리 제가 숙제도 구성 기한을 약간 미뤘어요. 폐강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만약에 폐강이 안 된다면 이때까지 편성해서 TE한테 알리시면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를 1시간 내에 말하는 게 목표였는데요. 지금 1시간 대충 채운 것 같고 제가 강의 객서에 있는 사항들을 대부분 말한 것 같아서 뭐 따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녹화를 끄는 게 낫겠죠?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